네, 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한 부분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킥보드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이진아웃에 해당되면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기각이 당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그러니까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진 아웃에 걸려서 면허 취소된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래서 계류 중이다. 이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차도를 보면, 차선을 보면 이제 백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점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은 백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로 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선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 주로 이제 지하차도, 지하차도에서는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방법을 변경을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터널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백색 실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10대 중과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12대 중과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운전자가. 그래서 상대방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 치상, 죽었으면 치사,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지만, 당신이 만약에 종합보험에 들었다라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특직을 준 거죠. 너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해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3조 제2항 단서 그 다음에 거기 12가지에 해당되면 아무리 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을 아주 크게 들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그 상해 정도가 굉장히 약하더라고 해도 그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너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소 제기가 되고 그래서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보통 이제 신호 위반,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제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좀 중한 법률 위반의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1호가 바로 신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1호에는 근데 신호 위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그 다음에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는 것도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행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라는 안전표지가 있는 그 표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2004년도 판례는 백색 실선이 있는데 그 백색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해서 교통사고를 내면 그건 1호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는 너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해도 너는 처벌 대상이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서도 뭐냐면 백색 실선에서 침범을 해서 이제 본인이 1차선에 있다가 백색 실선을 침범을 해서 2차로로 갔는데 뒤에 개인 택시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서 정지를 했는데 그 개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갑작스러운 급정거 때문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2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검사가 교특법 위반으로 인해서 기소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원심에서는 이거는 진로 변경 금지이지 통행 금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공소 기각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사 입장에서는 2004년도에 분명히 대법원에서 백색 실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면 그거는 신호 위반이라는 1호 규정에 적용이 돼서 처벌이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소 기각을 선고를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당연히 검사가 상고를 했죠. 그랬더니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규정 자체에는 통행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다. 그런데 통행 금지하고 진로 변경 금지하고는 둘이 좀 틀리다. 그 다음에 형사 처벌을 함에 있어서 문헌의 어휘적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는 통행을 금지하는 거를 위반한 경우에만 12대 중과실로 보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백색 실선을 침범하는 것은 진로 변경 금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에서 그거를 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공소 기각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맞다라고 해서 백색 실선에 있어서 침범해서 진로 변경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례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서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